안녕하십니까. 저 영남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나 질병이 있는 노인분들과 하는 상담 기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고, 일반 노인분들도 인지 저하가 정상적으로 조금씩 있지만 이제 인지 기능 저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이런 치매 어르신들과 같이 인지 기능에 저하가 있는 사람과의 소통 장애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제 인지 저하가 있는 사람과의 구체적인 소통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적절한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노인 내담자와의 상담입니다. 일반 노인분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과는 인지하는 부분이 이게 정상적으로 조금씩은 건망증을 포함해서 인지 저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감안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소음이 많거나 소란 환경에서는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고요. 또 신상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노인분을 제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지금 보이는 어르신의 행동이나 이런 감정들이 이게 평소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도 부분도 보면 이야기를 하되 너무 크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말로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 또 몸으로 하는 몸짓 언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표정은 밝고 자주 웃고 일부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되고, 노인의 주장을 이게 반대하거나 이제 가치관을 고치려고 한다거나 이제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속마음을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은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되고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질문은 하나씩 끊어서 묻는 것이 좋고, 네, 또 여러 가지 이해를 못 하시는 상황에서 이게 노인분과 비슷한 점,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가급적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자기 이야기에 틀린 부분이 있고 이걸 인지했으면 즉시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못하는 거는 이제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는 것이 좋고, 약속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꼭 해야 되고 꼭 지켜야 되고, 예,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대해 이제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고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말할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또 청력이 조금 저하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중간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야기를 잘하거나 좋은 행동을 할 때는 칭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이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다가 좀 흥분하거나 화를 낸 상황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좀 전환시키고 다른 데로 주의를 이렇게 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칭찬할 때 너무 두리뭉실한 칭찬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잘한 행동이나 좋은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행동을 할 때 그게 좀 많이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면 좀 못 본 척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장애나 조금 질병이 있는 노인분들과의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청각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몸짓이나 얼굴 표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색안경이나 커다란 모자나 이런 것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너무 과장된 얼굴 표정이나 몸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청각장애 어르신이 오래 얘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여서 계속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고요. 이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이제 함부로 추측하지는 않아야 되고 모르면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크고 일정한 소리로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 모양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말하고 약간 쉰 뒤에 다음 문장을 말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도 얼마가 시간을 두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 도중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뭐 말, 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림과 같은 이런 보조적인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글에는 당연히 정자로 이제 써야 되고 그리고 글로 소통을 할 때는 이렇게 읽고 있는 동안에 표정을 관찰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에게는 이제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자신에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부르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바로 앞에 서서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시각장애 어르신들은 이게 다른 감각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지고 냄새, 듣는 여러 가지를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불안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고요. 너무 큰 소리로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유머나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언어 장애가 이제 있는 노인은 언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로써 소통을 이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게 대화 속도 자체가 이제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각장애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소음이 있다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언어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말을 확실히 끝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적당히 천천히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해서 경청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말하는 것이 좀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선은 이제 어르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귀담아 듣고 함부로 추측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다음은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과의 상담입니다. 노인분들도 어느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치매 어르신과 같이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저하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인지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으시고 생활에 문제는 있으시지만 이제 우선은 존중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잘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해서 이게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다면 당연히 이제 어르신들을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소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이래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뭔가 이제 불필요하게 뭔가 자꾸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이제 자꾸 뭔가 평가를 하고 테스트하는 것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 삼가는 게 좋습니다. 예, 누군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자꾸 뭔가 테스트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방식의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좀 자존심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예, 대상자의 의사소통 장애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제 잘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지 저하가 있으신지 그 정도를 알고 성격을 알고 있어야지 적절한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초기에 치매 대상 어르신이라면 이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고 좀 머뭇거리고 느린 부분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많이 진행된 어르신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말도 이제 바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이제 부적절한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나 기술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해해야 한다는 부분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상자 중심의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표현력과 이해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의사소통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또 대상자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지금 상황을 조금 돌이켜 봐야 되고, 혹시 지금 불편하신 부분은 없는지, 너무 시장하신 건 아닌지, 이게 너무 시끄러운 곳은 아닌지, 예,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로 지금 불편해 하시는 건 혹시 없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같은 부분들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제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뭔가를 자꾸 부담을 주고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이미 조금의 인지가 제한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미리 그런 불편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충족을 시켜주고 욕구를 해결시켜주는 방식의 소통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예,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자꾸 부담을 주면 굉장히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절보절 못하고 막 불안해하시는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이런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그거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왜 어려운가, 그죠? 이런 부분은 치매의 특성을,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의 그런 양상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이게 치매 대백과 또 치매 사전, 치매 어떤 병인가요? 치매 증상에 인지 장애의 특징 부분들이 잘 나와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어적인 문제, 비언어적인 문제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 선택이 어려워서 이렇게 말이 바로 안 나올 수가 있고, 말을 유창하게 하셨던 분이 자꾸 중간에 말이 끊기고 이렇게 유창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력 저하도 생길 수가 있고, 청력이 감퇴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 떨어지는 것,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적인 우울증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비언어적인 문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보상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원증이라고 해서, 우원증은 자꾸 목표가 되는 곳에 바로 가지 못하고 자꾸 둘러간다는 말입니다.
뭔가 기억나지 않는 이름이나 단어에 대해서 바로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못하고 서술적인 구문으로 바꾸어서 이게 자기 기억 결손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병원 이름이 뭐예요? 여쭤봤을 때 바로 이야기를 못하고 글쎄요, 어느 동에 있고 어느 다리 근처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둘러서 얘기하시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화증이라는 거는 말을 조금 꾸며낸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억 결손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근데 이 꾸며내는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심리적인 중요성이나 환경적으로 좀 친숙한 부분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자 중에 한 명이 친구라고 이렇게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조금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롭고 조금 어릴 때 친구가 많았던 행복한 시기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데 영향으로 이런 작화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속증은 우리가 고집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꾸 이런 지적 능력 결손을 좀 숨기기 위해서 익숙한 주제, 자기가 좀 아는 주제에 계속 머무르고 다른 데로 잘 옮기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면담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짧게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주의가 쉽게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차례 이제 한 15분 정도씩의 면담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 저하가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를 인간으로 인식을 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지기능 손상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과거의 대상자의 성취나 능력 또 하셨던 일에 대해서 향상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직 생활하시고 퇴임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큰일을 하셨네요가 같은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느리더라도 유창성이 떨어지더라도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좀 와해가 돼서 이렇게 스스로 말을 조리 있게 하실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대상자가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자꾸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끊기지만 좀 자극할 수 있고 단서를 줘서 기억을 또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자극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명칭이 잘 기억 안 나시니까 서술적으로 아까 막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걸 또 회상 능력을 보존시킬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회상을 시키는 정도는 이렇게 손상 정도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 손상이 심한 대상자는 수시로 요약도 해주고 계속 이게 저희 진압력도 높이기 위해서 대상자와 상담자 이름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호소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자기 몸과 건강에 대한 집착은 종종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신체적인 호소를 어떻게 도움받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르신이 어떻게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불편한 부분을 표현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정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예. 틀린 단어를 말씀하시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추측해서 그럴 것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굳이 그거를 정확한 단어를 알려주거나 그걸 인지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보다 감정이 더 중요할 때도 있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거에 이면에 감춰진 이런 감정들, 말씨나 어조나 행동들에서 단서를 얻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거짓말로 보이고, 아까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에 대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꾸 사실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하거나 잘못을 고치도록 강요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오히려 그게 부정적인 반응을 더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막 가르치려고 한다면 또 강압적이 되면 말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굉장히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 저하와 함께 자제력도 떨어지고 유연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딴 데로 주의가 돌려지지 않으면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러서고 일단은 종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화하기 전에 먼저 주의를 좀 집중을 시키면서 혹시나 불편한 부분 없는지, 배고픔이나 배변, 배뇨 욕구 이런 부분들을 없는지 관찰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은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고요. 공격성이 없으면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이름과 존칭을 부르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이제 그런 심정이겠네요.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는 한 가지씩 이게 질문을 하거나 지시를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잘 생각해내지 못하면 단서를 제공하거나 비슷하게 그럴 것 같은 말을 미리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 같으면은 그걸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고, 또 그걸 굳이 사실 인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할 행동이 생기면은 그 행동이 연상되는 자극들은 치우는 게 좋고요. 너무 집착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인 칭찬이나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약속은 꼭 지켜야 되고 혹시 잊어버렸을 때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너무 소란스럽거나 산만한 분위기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고 명령조나 막 이게 논쟁이나 아이처럼 대하는 거나 막 장황한 논리나 이런 부분들, 또 자꾸 테스트하는 부분들, 이제 윽박 지르거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 야단, 지적, 무시하는 표정,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너무 위축되어 있거나 초조한 징후를 보이면은 너무 대화 이어가지 않고 조금은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실과 다르더라도 직면하기보다는 일단 그 감정을 수용하고 이렇게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에 또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비언어적인 소통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언어적인 부분은 인지 기능 저하로 언어 능력도 이제 중요한 인지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소통 능력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정직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비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 저하가 진행될수록 특히나 이런 비언어적인 방법이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적절한 언어를 살펴보면 이제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언어 능력 수준에 따라서 진지 맛있죠보다는 밥 맛있죠와 같이 그냥 이런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사투리에 익숙했던 대상자라면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장,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길고 복잡한 문장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아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천천히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한 문장이라도 중요한 단어는 좀 더 강조를 해서 세게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 사과 드세요라고 할 때 사과를 좀 더 강조해서 말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인식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표현으로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긍정적인 말들,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왜 자꾸 그래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이렇게 짜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굉장히 또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오세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등 이런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 이제 너무 압박감을 주고 뭔가 뭐 당연한 건데 질문했다고 느끼는 경우 짜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왜라는 질문을 삼가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목소리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크기로 말해야 되고 이렇게 상황에 맞는 억양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톤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이제 청력 저하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목소리 톤은 낮추지만 좀 크게 말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어울리는 표정을 지어야 되고 이제 감정을 표현을 하고 하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선, 눈 맞춤도 적절하게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선은 여러 가지 감정도 표현할 수가 있고 대화를 하려면 시선을 마주쳐야 되고 시선으로 여러 내용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또 자세한 몸짓들,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더 몸을 앞으로 좀 기울이고 또 관심을 보이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으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몸짓 언어들, 몸짓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리는 이제 인간은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욕구는 사실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근데 또 접촉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은 다 다양할 것 같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나 또 문화적인 배경들, 성격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제 접촉이나 거리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 기법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쓰기와 같이 만약에 쓸 수 있는 어르신이라면 직접 쓰게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억력이나 특히 청력이 저하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쓰기를 이용을 해서 소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림이나 도표, 이제 이럴 때도 이게 글 자체에 대해서 이해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도표 같은 부분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짓 언어, 사실 뭐 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도 있으실 거고 이제 그림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몸짓으로 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면 또 이 부분도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노인분들, 그 다음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분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저하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